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의 부동산과 미래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어느덧 현재의 부동산과 미래 제가 진행한 지도 2달이 다 돼갑니다. 시간 너무 빠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 주변에서 저만 보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해야 땅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어? 뭐 이렇게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나 어디에 어떤 땅 살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토지 투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기당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토지 투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 노하우, 오늘도 저희가 아낌없이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바로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까지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의 부동산과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안목 바꿔드릴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베스트 투자자문 안현재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전기 문제로 서울 수도권, 특히 88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그다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투자에 적절치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물 문제로 지금 서울 수도권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나 88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부동산은 결국에는 풍수가 꼭 그 문제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풍수를 알아야지만 앞으로 발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앞으로 투자와 내가 잘못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풍수 얘기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연속으로 풍수 얘기를 할 건데 풍수와 투자가 어떻게 관련 있나 이 채널 끝까지 고정해서 시청하시면서 그 부분 꼭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풍수라고 했을 때 저 상당히 지엽적인 부분들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재미있고 또 유익한 강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풍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 저희가 오늘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참 뭐 한 가지 이유죠.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이유 때문인데 뭐 부자가 되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 열망 대비 우리가 아는 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정말 올바른 부동산 투자법 오늘 저희가 다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안현재 전문가와 함께 보시죠. 풍수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풍수에 따라서 이게 자리가 묘자리가 좋은가 집터가 좋은가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건 신묘한 뭐 그런 거 생각하시겠지만 진정한 풍수의 끝에 들어가는 그 한자가 물숫자 아닙니까? 자, 그래서 물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일인데 중국의 우 임금이 당시에 황하에 홍수가 나지 않게 치수라고 하죠. 물을 다스리는 그거를 잘 해가지고
왕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예전부터 각종 강의 치수 사업과 동시에 강과 큰 강과 강을 연결하는 이 나라가 바뀌고 이 어떤 국가가 점령했든 결국에는 끝까지 이 많은 문화까지 연결을 하면서 중국의 이런 물길이 연결되면서 결국에는 물 흐르는 게 돈이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풍수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물이 돈이 된다. 물이 합쳐지는 곳은 합수가 되는 것은 부자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은 의도적으로 물을 합수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 가서도 발전되어 있고 부자 동네들은 다 어떤 지역이냐? 이 강을 따라서 혹은 해안가 물을 따라서 모여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고대 국가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런 모습이고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허드슨 강줄기 이 크기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자, 미국도 결국엔 강대국 된 이유가 뭐냐? 이 허드슨 강줄기가 가장 대단하지만 이 물줄기가 미국 안을 촘촘하게 혈관처럼 연결돼 있으면서 물 걱정.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기찻길이 미국의 대륙 횡단 기찻길이 연결되기 전에 각 지역에 물류를 실어나르던 역할을 하면서 결국에 물류가 원활하게 흐르고 물이 많으니까 사람이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생산성 활동이 좋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거는 반칙 끝판왕의 자리에 명당의 털을 잡았다. 그래서 세계를 호령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도 그 당시 이 치수 사업, 미국의 이리오의 물을 이 대서양에다 갖다 연결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이런 상징적인 것까지 하면서 미국도 물에 대한 굉장한 이런 관심을 보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 이 지역인데 보시면은 물이 굉장히 적은 지역이죠. 이쪽 지역은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랑 달리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인구가 줄고 우리나라 소멸되는 곳이 있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울러서 이쪽 사막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부자 지역은 다 해안가에 혹은 이 강가에 몰려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투자할 풍수는 어떤 부분일까? 자, 결국에는 제가 이 얘기를 다시 꺼낼 수밖에 없는 게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여기 일자리가 모여있는 지역에 경기 수도권하고 충청도 반도체에 있는 이 지역으로 몰릴 수 있었는데 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서울이 매우 명당이다. 어떤 명당이냐? 강원도에서 북한에서부터 충북에서부터 물줄기들이 북한강, 임진강, 남한강 모든 것들이 서울 앞에서 모여서 인천까지 흘러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이 많이 합수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버틸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모이고 많은 산업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이 지금 한계를 맞이해서 물이 전기도 그렇지만 물도 자립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발전할 때 자, 길이 있어야 하고 물론 집 지을 때 전기도 있어야 하고 이 상하수도 깔려야 하긴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토목 기술이 좋다 보니까 길도 잘 깔고 전기도 잘 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계수로 이런 수도관 사업 이런 것들을 잘 해주다 보니까 풍수의 한계를 극복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작게 봤을 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지. 자, 이게 도시 단위로 커다란 국가나 뭐 어느 지역의 광역권으로 연결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매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얼마나 사람이 살 수 있느냐의 풍수는 결국 무엇이 결정하느냐? 물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사업, 박정희 대통령님이 우리나라 5개년 개발 계획할 때 초창기에 했던 게 이런 댐을 건설하는 사업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제시대에도 이렇게 댐을 많이 건설했었어요. 자, 그렇듯 지금 이 풍수에서 물은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 발전할 수 있는 한계는 무엇이 정해주느냐? 이 바로 물입니다. 물이 없다면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그런데 전기도 마찬가지죠. 전기가 없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기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제가 서울 수도권이 지금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전기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끌어올 수 있지만 물은 어떻게 더 늘릴 수가 있을까요? 자, 이것은 결국에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자, 우리나라 제가 지금 여기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그 노래대로 이제 이 도시를 다 적어놨는데 그 노래 가사에 나오는 도시들을 다 적어놨는데 자, 우선 한강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최고 풍수입니다. 물이 가장 많이 합수된 한강. 자, 그리고 이쪽 대전도 웬만한 강만큼 큰 갑천이 그리고 그 주변에 또 합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곳에 이런 대도시가 있었고 자, 대구도 어디 발전하나 제가 이제 딱 하는데 이런 게 좀 다른 설명하기 좋게 합수처라는 이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대구도 이런 모습을 보여왔고요. 자, 지금 이것만 하면 섭하니까 북한 평양도 보면은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뭐냐? 우리나라 신도시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도 보면은 갑천과 자, 여기 청주 쪽에서 대전에서 오는 갑천에서 오는 금강과 이 청주 쪽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수도였던 두 곳에서 물이 여기 세종시에서 합수를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곳에 우리나라 행정 중심 수도가 이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도시를 옛날과 다르게 수도나 관계수로 사업 이런 것들로 옛날에 비해서 이 풍수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했지만 결국에 세종시 같이 최소 인구가 나중에 가선 60만 뭐 100만까지 열심히 해보겠다 그렇게 하는 도시 같은 경우는 아무 곳에나 만들 수가 없다. 물이 충분한 곳이 아니면은 이런 도시를 만들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도시들의 특징은 다 뭐냐? 큰 강을 끼고 있거나 그 강의 지류 도시 안에 제법 강만큼 큰 하천들이 반드시 끼고 있는 곳에 옛날부터 유명한 도시들은 그런 곳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 개발도 이건 도시잖아요 라고 사람 사는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결국에는 생산활동은 무엇을 소비하느냐? 반드시 물을 소비하게 되겠습니다. 생산, 경제활동, 옛날에는 먹거리가 제일 중요했죠. 평야지대에도 반드시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미국 상단 위쪽에 북부 지역에 가운데 중심 쪽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쪽은 인구가 굉장히 적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넓이 안에 인구가 10,000명도 안 되는 그런 곳이 있을 정도니까요. 자, 우리나라 이 땅덩이에 4천만 명, 5천만 명이 살고 있다면은 미국 그 아까 제가 물이 없는 그 지역에는 10,000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결국에는 부동산은 제가 뭐라고 했죠? 인구가 많이 모여야 부동산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구가 많이 모일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존에 필요한 물이 있어야 한다. 그러는데 현대 와서 개념이 또 뭐가 달라졌어요? 자, 이제는 농사가 이제 식량 생산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무언가 산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 구미도 낙동강을 끼고 있으니까 큰 물을 끼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수출에 으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 수출에 그 큰 효자 역할을 한 여기가 울산 태화강 바로 옆에 현대자동차 공장입니다. 자, 현대자동차도 태화강 하류 쪽에 이렇게 위치를 해서 자, 공업용수라는 거 아시죠? 자, 농업용수도 마찬가지지만 도시도 물을 소비하지만 공업용수, 자, 이 산업단지도 어마어마한 물을 소비합니다. 오히려 도시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단지가 아무 곳에나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평택도 마찬가지지만 강은 끼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진이천하고 안성천이 이곳에서 합수되는 이 지역에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물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동산 일을 할 때 어떻게 됐느냐, 구미분을 만나 뵙게 됐는데 그 당시에 2016년도에 한참 이 삼성전자 2017년도 공사하고 있던 이 시점에 여기 구미 계신 분이 이 삼성전자 여기로 못 간다. 왜? 물이 좋지 않다. 평택은 물이 좋지 않다. 물이 많지 않다. 그 얘기하면서 구미분들이 뭐라고 했느냐? 삼성전자가 여기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래도 삼성전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물,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가 부족하면은 충남 쪽에서도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자, 이게 결국에는 어떤 흐름을 나타내느냐, 여기에서 커다란 일자리가 평택으로 가다 보니까 구미에서 그 당시 2017년, 2018년 이 시기에 그 비싸던 구미 시내의 상가 지역에 그 비싼 부동산들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만큼 일자리가 이동하는 그런 시기에 일자리가 가는 지역에서는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2017년에 2016년에 여기 부동산 사놓으신 분들, 삼성전자 주변으로 고덕 국제신도시 주변으로 부동산 사놓으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017년에는 여기 고덕 국제신도시 근처 위쪽에 송탄 쪽에는 뭐 가격이 100배 상승했다나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으니까요.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무엇을 기반으로 한다? 물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이거는 제가 방금 전에 먼저 보여드렸던 이 도시도 가보면은 대전에도 당연히 일자리가 있어야 하니까 공업지역이 공장들이 모여있는 공장지대가 있어야 하는데, 서울도 원래는 영등포 주변 이 한강 지류 주변에 공장지대가 모여 있었고, 자, 여기도 대전도 이 갑천이 합류하는 곳에 이 공장지대가 모여 있고, 자, 이런 대구도 지금 이 합수처에 공장지대, 산업단지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보면은 결국에는 이 공장, 공업용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공업용수가 필요한 곳에 일자리가 몰려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이번 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자, 622조 반도체 클러스터. 자, 그리고 이번에 88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투자로는 부적절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전기 문제도 있지만, 자, 원래는 이런 거 발표할 때, 계획할 때, 초기 구상이라든가 정책 발표 이런 거 나기 전에 이 구상할 때 전기 문제라든가 물 문제를 굉장히 따져요. 그러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자, 이 너무나 급격히 발표를 해서 대통령님이 발표했을 때는 벌써 지원 및 산업 지역 선정된 이런 느낌까지 벌써 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를 빨리빨리 개발하기 위한 이제 조기 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 초기 구상 이제 따져야 할 거 따지고 확정 발표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이런 거 건너뛰어서 한꺼번에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 구상 단계에 필요한 것들, 인가 나기 전에 무언가 따져봐야 할 것들이 제대로 따지지 않아서 그런가 전기 문제 분명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클러스터 이거 발표 나기 전에 이미 원래 하고 있던 여기 용인 원사면 말고는 나머지 부분이 실효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로서 풍수까지 볼 수 있는, 그냥 일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제 발표 난 것만 보고 뭐 이런 거 앞으로 개발 계획만 이렇게 본다면은, 제가 이거 처음 발표 났을 때 풍수를 자 어떻게 됐냐면요. 자, 이 뉴스가 자 지금 보면은 이미 이천에 농업용수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SK 반도체 이제 용수 공급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천은 지역 위치상 하이닉스가 그쪽에 본사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원산면에 집어넣는데 하루에 물이 26만 5천 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는데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 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미리 표시를 해놨는데, 자 지금 이쪽에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이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이 지도 사진에는 아직 공사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이게 몇 년 지나야지 적용이 되는데, 이 공사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발표는 벌써 박근혜 대통령 때 발표가 났지만 이 발표 난 지 한참 지났는데도 첫 삽을 뜨지 못하다가 2년 전에 2022년 4월 달에 비로소 첫 삽을 떴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 발표 나더라도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게 길이 나야 하고, 길은 공사하면 돼요. 우리나라 토목은 최고니까. 자, 그러는데 해결할 수 없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전기하고 물입니다. 자, 그랬는데 원래 원산면에 그 많은 26만 톤의 물을 어디에서 공급해 오느냐? 공급할 곳이 없어서, 자 지금 여기가 어디냐? 팔당호라고 써 있죠. 자 우리나라 서울에 물, 식수를 공급하는 그 팔당호입니다. 자 우리나라 모든 물이 남한강, 북한강이 합수되는 이 팔당호에 결국에는 서울만이 아니라 수도권이 이 물을 의존하는데, 한참 떨어진 여기 보시면은 몇 킬로라고 되어 있느냐? 무려 36킬로가 써 있습니다. 36킬로. 직선거리입니다. 직선거리 36킬로 되는 팔당호에서 원산면까지 물을 끌어오지 않는 이상 대안이 없다. 그래서 발표 나고도 첫 삽을 못 뜨다가 왜 그러느냐? 팔당호에 물이 지금 한계에 달해 있기 때문에 팔당호에서 물을 결국에는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22년 4월 달에 공사가 진행됐느냐? 자, 여기 용인 원산면에서 산 넘고 물 건너, 자, 밭을 건너서 지금 이곳이 어디냐? 여주시청 위쪽에 여주보에서 물을 끌어온다. 그 계획을 가지고 비로소 22년 4월 달에 비로소 공사 첫 삽을 뜨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부동산 일을 하면서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작년에 대통령님이, 재작년에 처음, 그 당시에는 이쪽에 남사 GNIC 쪽에 반도체 클러스터 100조를 투자한다고 처음 이쪽에 300조 투자한다 얘기 나왔을 때, 처음 이쪽에 반도체 클러스터 처음 얘기 나온 데가 이 남사 GNIC 쪽인데, 제가 이쪽에 가서 봤을 때 이미 이제 안성천 진이천은 원래 평택에 삼성전자에 물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쪽에서 약간 위쪽에 이 남사 진이 쪽에 제가 이 지역의 물을 살펴봤는데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물이 없으면 될 수가 없다라고 제가 그때부터 남사 GNIC 쪽 투자하는 거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는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발표 났을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2년 하반기부터 물이 부족하다라는 뉴스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발표 나자마자 바로 이쪽에 물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뉴스들이 6월 이후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쪽에 물이 없어서 갈 수가 없다라는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아까 원산면 쪽보다도 훨씬 밑에 쪽이죠.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44km나 되네요. 44km나 되는 지역을 지금 현재 여기까지 수도관을 내는 사업을 엄청나게 큰 물을 갖다 댈 수 있는 관을 내는 사업만 해도 이게 보통 토목 사업이 아닌데, 앞으로 이쪽에 지금 먼저 가서 투자하신 분은 몇 년을 기다리셔야 할까요? 자, 그리고 이번에 더 문제가 된 것은 결국에는 이게 발표된 게 아직 원산면에 물 갖다 쓴 것도 아닙니다. 이 물이 결국에는 남한강 물줄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 팔당댐으로 가는 물이에요.
이게 밑에 뚫게서 위에 쌓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 물을 먼저 뺐으면은 이 팔당우에 영향이 없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뭐냐? 결국에는 여기 위쪽에 가면은 강원도까지 가서 무려 화천군의 8호호 앞에 있는 이 화천댐에서 물을 방류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뭡니까? 여기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 이거를 풀어주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곶감을 빼먹듯이 물을 계속 갖다 쓰는 얘기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결국에는 같은 물을 쓰는 거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물을 쓰는 거예요. 자, 여기 물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 물이 다 바닥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원래 물이 이 충청도에서 그다음 강원도, 북한에서 이렇게 모든 곳에서 오는 물을 다 이 팔당호에서 담았기 때문에 경기도의 모든 지역에 물이 부족하면 다 그 몇십 킬로 떨어진 팔당호에서 물을 갖다 썼는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모이는 거니까. 근데 이쪽에 물이 부족하다고 위쪽에서 물을 빼서 쓴다? 이거는 나중에 가서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것도 이 반도체 클러스터도 굉장히 반도체도 물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산업입니다. 오히려 웬만한 도시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을 쓰는 산업입니다. 어느 정도냐? 제가 방금 말했던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26만 5천 톤 쓴다면은 만약 600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이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 5배는 그 정도면은 분명히 배후 도시도 생겨야 하니까 그 5배는 물이 필요하다고 저는 계산이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단순 계산을 해도 여기 위쪽에서 물을 푼다고 해도 우리나라 최고 풍수가 여기 있다고 해도 이것은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도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반도체 클러스터 이렇게 얘기는 했잖아요. 근데 물 부족 이거 화천댐에서 이거 바로 제가 이 뉴스를 이게 검색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 물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바로 3일 전에 바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화천댐 그 지역 주민들이 물 갖다 쓰냐, 왜 반발하냐. 아까도 보셨잖아요. 여기 여수분들도 이천에서 물을 가져다 쓰니까 지금 농업용수 공급하니까 자, 물을 갖다 쓰면 결국에는 수량이 결국에는 낮아지기 때문에 수위가 낮아지고 그러면은 농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당, 군수, 지금 여당과 같은 쪽인 군수도 반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게 되는데 반도체 클러스터하고 88 대책이 진짜 막 나왔는데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신중하지 못한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자, 이게 결국에는 아리백 없이도 수출 불가하고 상수도관 기반사업 공사도 이제 기한이 이게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투자할 때는 제가 많이 따지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어떤 부분에서 또 문제가 되냐면은 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예산을 했을 때 작년에 올해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예산이 0원이라는 이 뉴스 기사가 검색됐습니다. 그러면은 화천댐 물을 수량을 풀어주는 거 외에는 인프라가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가고 있다면은 지금 여기 투자하신 분은 앞으로 공사가 그만큼 인프라 투자 안 됐으면 그만큼 더 늦어지니까 여기에 먼저 투자하신 분은 이거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만약 이게 그냥 분명히 진행되더라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그냥 발표가 나는 게 아니라 이거 나오는 이런 자료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을 부동산이 아닌 부분도 내가 고려를 해봐야 하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자, 진짜 이상기후가 이 아리백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동해안은 지금 실제 화천댐 분들이 왜 반대를 할까요? 동해안 지금 가뭄, 동해안 쪽, 그 강원도 쪽 가뭄입니다. 자, 여기 남해 우리나라 최대 산업단지가 있는 여수 쪽도 재작년쯤에 가뭄 때문에 공장이 멈출 뻔했어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그동안 서울 수도권에는 가뭄이 안 왔었어요. 요 최근 몇 년간. 근데 서울 수도권에 만약 가뭄이 이상기후 때문에 가뭄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원래 지금 물은 지금 어떻게 늘릴 수 없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 이상의 자원을 쓰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마야 문명이 원래 그 지역에 있는 물보다도 더 많은 농업을 했기 때문에 서서히 말라 죽어간 그래서 사라진 문명입니다.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도 지금 이번에 발표된 622조 반도체 그리고 88 공급 대책이 마야 문명처럼 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은 있는 건 아닌지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자, 여러분들 풍수에서 물은 결국엔 돈입니다. 생산할 수 있는 한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투자할 때 이거는 내가 어느 지역 가서 뭐 속지 않는 방법이기도 해요. 물이 올 수도 없는 지역에 막 투자하라 뭐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개발될 거다 하는데 물이 올 수 없는 지역에 투자하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내가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이 풍수에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결론 내리면서 자, 다음 주에는 자, 길도 결국에는 풍수입니다. 다음 주에 길에 대해서 길은 결국에는 물류와 돈의 흐름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투자에 대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다음 주에도 이 내용 풍수에 대한 내용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전에도 뭐 풍수 다 따져가면서 토지를 선택했는데 예전에 물은 그냥 뭐 풍경에 대한 것들 그런 게 좀 중요했을진 몰라도 요새 물은 생존에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에서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좀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도 같이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희의 비밀과에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좀 귀한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 안현재 전문가님께서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들께 이런 귀한 정보들 나눠드릴 수 있는 자리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자, 안현재 전문가님, 지금 세미나도 또 준비를 해주고 계신데요. 어떤 내용들 들을 수 있는지 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방송 시작 때 아나운서님이 어디 투자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세미나에서는 속 시원히 얘기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 투자 같은 경우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발표된 관점으로 바로 눈앞에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큰 거시적인 안목을 볼 수 있는 강의는 제 강의에서만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자부를 하면서 자, 풍수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부분에서도 오늘 강의에서 이제 고려하는 건 다른 경제 부분에서도 이런 걸 고려하면은 88 대책이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얘기도 결국에 이런 강의에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 세미나에서 뵐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뭐 아무리 물어보셔야 저는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전문가님 옆에서 귀동냥 좀 듣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자, 전문가가 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런 토지에 대한 정보들 이렇게 무료 상담 또 세미나 오신다면 훨씬 더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진행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의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네, 그, 좀, 그거, 매수를 했는데요. 네. 매매를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지금 네. 좀 뭐가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게 없나 봐요. 자, 어디를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 저, 성주군, 네. 그 용안면 덕평리. 네. 예, 경북 네. 성주군 용안면 덕평리에 예. 토지를 매수를 하신 걸까요? 네. 토지 뭐 임야일까요? 아니면 논, 아니, 밭? 880번지 그거 나대지인데요. 음. 예, 109평. 네. 자, 지금 뭔가 매수는 해놨는데 네, 주변에서 매매하자 뭐 이런 얘기도 없는 것 같고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네네, 팔고 싶은데. 아, 매도를 하고 싶은데 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요거 좀 매도할 수 있을지 그런 시점 올 수 있을지 안현재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께서 보유하신 곳이 그래도 네. 시골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하는 계획관리 지역이고 그다음에 또 네. 대지니까 개발하기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매입하신 것 같으세요. 네네네네. 근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제 네. 풍수를 얘기했었잖아요. 네. 자, 지금 제가 이 풍수를 볼 때 네. 결국에는 이건 다음 주 내용하고 굉장히 연결되는 건데, 아,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남성주 IC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네. 남성주 IC 근처에는 그래도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남성주 IC 주변에 땅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네. 남성주 IC 바로 밑에 이제 이렇게 IC 근처다 보니까 물류가 좋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공단이 들어서 있고 이 공단 들어선 게 보면은 이 큰 길 주변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네. 자, 지금 여기에 어떤 투자가 들어온다고 사신 겁니까? 저는 그거 잘 모르고요. 예. 그냥 조그만한 거 그냥 농막 개념으로 지어가지고 좀 있어볼까 했는데 그게 여건이 안 돼서 그냥 매도를 하려고요. 이게 사시기 전에 좀 전문가하고 상담했으면은 이런 좀 그게 없었을 텐데 좀 아쉽고요. 네. 자, 지금 이쪽 덕평리 쪽 이 풍수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길이 들어가다가 이 산으로 들어가서 막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는데 보유하고 계신 곳이 보시면 마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네. 공장이나 뭐 이렇게 산업체 발전하는 게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이게 최근에 제가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네. 이쪽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최근에 네. 확장 공사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마을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바로 앞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 회차로.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는 당분간 네. 베이비 부머 세대분들이 많이 은퇴하는 시기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향후 10년 안에 최대한 빠르게 그런 분들을 좀 공략해서 갈아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좀 팔고 싶은데 요즘 너무 매기가 없으니까 매수자분들이. 그게 지금 이쪽에 길이 나면서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네. 새로운 집도 지어지고 그러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마 이런 집이 지어지는 게 이 길 공사할 때 바람이 분다고 하죠. 예. 이게 길 공사할 때 그 시기를 살짝 놓치셔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 조금만 네. 이제 그런 개발 네. 바람이 부는 게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네네. 이제 우리나라 마을 안쪽에도 막 무언가 새로운 개발 같은 거 있으면은 그런 네. 바람 불 때 좀 부지런하게 그 네. 지역 부동산에 발품을 파셔서 그런 네. 기회에 포착하셔서 갈아타실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거를 그냥 조그만 거라고 그래서 가서 쉴만한 쉼터 같은 거 그냥 해볼까 싶어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길을 넓힐 때 좀 했으면 좋은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아서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예, 예.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 꼭 네, 네, 해결될 수 있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유, 우리 시청자분 아쉬우시죠? 자, 일단 좀 이런 부동산 결정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 꼭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좀 귀농 생각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향후 10년간 좀 늘어나게 될 텐데 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요 10년 좀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매수자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요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잘 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목소리가 너무 밝으신데 고민이 있으실까 싶은데 자,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저 전남 그 해남군 산이면 금오리에 산 141번지거든요. 네. 이걸 거의 한 10년 전에 샀는데 언제 좀 빛을 볼까 해서요. 언제쯤 빛을 볼까? 이제는 볼 때도 된 것 같은데. 자, 네. 답답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 전남 해남군 산이면 금오리에 이 토지 앞으로 좀 빛을 보게 될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예, 시청자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거 언제 빛을 보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네. 이거 이제 조금 있으면 빛을 보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땅 앞으로 지금 보시면은 바로 네. 앞에 이렇게 만전 NFC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곳에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땅 바로 앞으로 이렇게 건물이 들어섰다? 그거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러는데 지금 여기가 길 문제는 잘 해결되셨나요? 길은 이제 그분이 우리가 이게 쓸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길 모양이 제대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 문제 없습니다. 제가 괜찮아요? 이거를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지금 여기가 창고 부지로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창고를 굉장히 크게 짓고 여기에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창고가 크다 보니까 이게 뒤쪽에 있는 땅이다 보니까 이제 풍경 이 앞에 호수가 있는 좋은 풍경을 좀 가리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쪽에 이렇게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자, 근데 이게 그냥 보통 시골이면 제가 좋다고는 안 하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이렇게 커다란 국가가 계획한 네.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 도시를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네. 기업 도시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얘기하지만 국가 5개년 개발 계획으로 인한 세종시와 같이 진행된 도시인데 최근에서야 그동안 길이 없어서 이쪽이 개발을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곳저곳 길이 뚫리고 기찻길도 요새 놓이기 시작하면서 2030년까지 이쪽이 크게 발전된다라는 뉴스 기사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고 국제학교라든가 그 밖에 많은 이쪽 네. 개발 이슈가 많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지금 이 보유하고 계신 곳이 섬이잖아요. 네네. 섬인데 다리가 연결돼서 굉장히 쓸모가 많은 섬인데 이쪽 좌측용 우백호로 커다란 조선소를 2개를 끼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저기 위쪽으로 목포까지 나가서 생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바로 옆에 이 도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먼 데까지 나가는 게 좋을까요? 가까운 곳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까운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쪽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다 보면 그럼 여기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양쪽 조선소의 길, 요충지 역할을 하는 곳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네. 빛볼 날, 이거 도시 활성화되는 날이 빛볼 날이다라고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네요. 우리 시청자분의 토지 빚보는 날 곧 올 것 같습니다. 전남 해남군 산이면 금오리 토지 이거 언제쯤 빚볼까 하면서 걱정되셔서 전화 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걱정 털어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전화번호 뒷자리 0916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용인 플랫폼시티 청약을 할까요? 아니면 대출 활용해서 미금역으로 이주를 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지금 고민되시는 두 개의 사안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과연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자, 용인 플랫폼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 워낙에 용인 쪽에 개발하는 것도 많다 보니까 용인이 어디 다른 곳 하기 평택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쪽 개발하고 있으면 이런 개발이 빨리 진행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알고 있기로는 올해 벌써 착공 들어가야 하는데 이미 들어갔어야 할 상황인데 승인도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고 그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정부 정책에서 이게 분양가라든가 청약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청약하고 원래 계획도 2029년인데 아직도 지금 굉장히 개발이 답보 상태거든요. 물 문제나 전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청약했다가 세워라 내워라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수 있는 그런 게 재건축하고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방금 이 질문을 주신 미금역 역쪽 주변으로 가셔서 제가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거는 어느 아파트를 골랐느냐 뭐 어디에 사시느냐 그거를 이제 정확한 주소를 알면은 그에 맞춰서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데 그냥 이 문자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한계다 보니까 단순히 제가 지금 현재 나라의 부동산 상황 돌아가는 걸로 유추를 해봤을 때는 이쪽이 아무래도 개발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쪽에 미금역 주변에 가셔서 자 저는 이거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께 제가 추천드리는 내용입니다. 새 아파트 좋아하지 마세요. 2019년 이후부터 지어진 새 아파트 좋아하지 마시고 2018년 이전에 입주가 된 아파트 중에서 꼼꼼하게 잘 지어졌다라는 아파트로 그런 잘 지어지고 꼼꼼하게 잘 된 아파트로 찾아서 들어가시는 게 저는 그런 부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니라 오히려 미금역 쪽 추천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 잘 들으셨죠? 용인에 지금 플랫폼시티 쪽으로 가신다면 생각보다 더 오래 기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님께서는 차라리 미금역 쪽으로 이주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문자로 저희가 상담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혹시라도 좀 우리 시청자분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한테 다시 한번 더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나 좀 방송으로 전화하는 거 부끄러운데 라고 하신다면 오프라인에서 안현재 전문가님 만나실 수 있는 자리도 역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와 함께 또 무료 상담 진행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원 없이 다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자리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이 자리 오시기 전에도 미리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4번으로 지금 바로 3954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전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참 상담 도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참 금세 지나가 버렸는데요. 저희가 또 다음 주 화요일에도 여러분께 알찬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늘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풍도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쪼록 다들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